서울의 한 주택가. 한 골목길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데이트를 나온 젊은 연인에서 멀리 바다 건너온 외국인들까지 이 마을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쾌해요. 좋은 표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우 이렇게 어떻게 살까? 옹중이에요. 막상 이곳 주민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다 보이시죠? 담배를 피면 냄새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미술 심리 치료까지 받았었거든요. 동생은 스트레스 때문에 악관절도 왔고. 평범한 주거지에서 관광지로 변신하고 있는 마을. 그곳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와, 이런 곳이 있었나요?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 부산 영도의 흰여울 마을입니다. 바다를 마주하고 330여 가구, 6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요. 인적이 드물었던 이 마을에 요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대는 곳 어디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인생사진이 가능합니다. 탁 트인 바다를 친구 삼아 걷자면 잠시나마 일상의 번잡함도 잊을 수 있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날씨도 딱 너무 밝고 좋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뻐요. 저는 외국 같더라고요. 막 산토리니, 부산의 산토리니다 해서 왔는데 진짜 사진도 예쁘게 찍히고 되게 전망도 좋고 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흰여울 마을이 세상에 알려진 건 4년 전 이곳이 한 영화의 촬영지가 되면서부터인데요. 사람들이 찾아오자 마을에서는 안내소까지 마련해놓고 관광객을 반깁니다. 아 진짜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 바닷가 고지대에 자리 잡은 흰여울 마을.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과 좁은 골목. 1950년대 피난민들의 정착촌이었던 마을. 이곳은 아직 과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런 매력 때문에 관광객들이 좋아하기도 하죠. 할머니랑 아버지들이 살고 계시고 실제로 사는 동네니까 더 정감 있고 그런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아파트 있는 그런 동네에선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 바닷가 마을이다 보니 여느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도 펼쳐집니다. 그 유명하다는 감성돔입니다. 바로 집 앞 바닷가에서 잡아왔다네요.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낚시를 잘하시나 봐요.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거나 때라. 그럼 감성돔 말고 또 뭐가 있나요? 하대돔은 다 봐. 겨울철에는 꽁치, 숭어, 전어. 여기가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오래 살아갖고 징그러워. 외지 사람들은 나갖고 살기 좋다고 하고 가. 하는데 요 사는 사람들은 태풍 오제, 비바람 치제. 그러면은 여기 또 짐승들 올라오제. 밤에는 낮에는 괜찮다고 저녁 6시면 되면 모기 물지. 55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았다는 김송죽 할머니. 8평밖에 되지 않는 좁고 불편한 집이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덮어갖고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 안에 다 먹어가니까 문을 그러고 옷을 벗고 있어야 되는데 더운데 불편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치? 내 집에서 내가 내 집에서 더운데 내 집에서 더운데 난냉을 입고 있어도 난냉을 못 입는데 그럼. 이 자연상에 대해서 바다에서 잡은 게 대해서 맛있다. 다 바다에서 잡기에 잡히면은. 살면 소주 몰라요. 오늘 소주 한 병만 줘. 됐다 그만. 턱걸도 없다. 제 주민이 우리 동네 본야회장도 턱걸업 요. 요즘 들어 점점 더 불편해지는 환경. 만난 회 한 점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게 아마도 이곳에 사는 즐거움일 테죠.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주로 빨래가 화근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빨래 걷는 모습 찍어간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말이죠. 아침부터 사진을 좀 찍어가면서 아줌마는. 이 미국 가면 사진 저거 찍으라고 뭐하나.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도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 이래. 빨래 넣으면 빨래 찍고 빨래 걷는 건 나도 모르게 찍고 이래. 불편하시죠 그런 거? 어? 불편하시죠? 싫지. 그럼 집 안에 있을 땐 어떨까요? 집 앞과 방 안, 그리고 방 안에서 본 바깥 풍경입니다.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쉽지 않은데요. 가던 길을 멈추고 뚫어져라 집안을 살피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문을 꽁꽁 닫아놓고 살 수도 없는데 와, 이 정도면 봐도 너무 보는 거 아닌가요? 날이 흐릴 때면 관광객의 발길도 뜸해지는데요. 이런 날엔 통장 김혜숙 씨가 가끔씩 순찰을 돕니다. 근데 여기가 주로 다니시는 길목이신데 아시다시피 고객들이 오시면은 여기서 뭐 담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 전부 저희 동네에서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드시고 난 뒤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이거 버리고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예 브랜드 같은 옷 같은 거나 신발 같은 건 아예 밖에 안 늘어요,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왜 지나가는 소리 발자국 소리 듣고 아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은 거기 선생님 거기 길 없습니다 하면 뭐 이런 데다가 있노? 뭐 이런 데다 있노? 이라고 딱 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60년 넘은 공동 화장실이에요. 근데 여기 아시다 들어와 보시면은 이 세 개는 지금 개방이 안 돼 있어요. 저 안쪽에는. 여기 와서 누구 가시는 걸 내가 지금 이거 잡았거든요.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넣을까? 나도 먹으세요. 그냥 먹고 밟을 수밖에 없네. 좁은 골목 곳곳 관광객들의 흔적이 남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쓰레기를 옮겨 나르기도 쉽지 않은 골목 끄트머리. 이곳에도 쓰레기가 있네요. 이 동네가 끄트질 것 같은데. 이거 사이사이에 많이들 숨겨 놓으시는 거예요? 뭐 있는데 당연히 잘 안 넣죠. 아, 네. 양이면 그래도 좀 죽기 수월한데 갖다 놓으면 저희가 편할 건데.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관광지로 변신하기 시작한 흰여울 마을. 고요하고 깨끗했던 이 마을은 이 봄 뜻밖의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이화마을. 동대문에서 낙산공원 쪽으로 향하는 삼각길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마을.
1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은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넘쳐나죠. 이곳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벽화 때문인데요. 지난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화동 9번지 일대에 70여 개의 벽화를 그리면서부터입니다. 처음 이곳을 찾았다는 강민수 씨 부부도 사진 찍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찍었어? 아무래도 서울 이미지를 생각하면 빌딩 생각하고 하는데 약간 여기는 그렇진 않잖아요. 약간 정겨운 분위기라고 할까? 약간 벽화들도 보면서 산책하는 느낌으로 볼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나도 여보님 말투 적응 안 돼? 나 똑같은데? 아니요, 완전 틀려. 자기는 괜찮은 줄? 그런데 심상치 않은 문구가 부부의 시선을 붙듭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집값이 올라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런 거 안 좋아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조용히 해야겠다. 뭔가 빨간색으로 지금 글씨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관광객들과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공존을 할 수 있다는 게 뭔가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갈등이 생긴 후 지난해 4월 이곳에 있던 물고기 벽화가 사라졌습니다. 피쉬. 피쉬도 관광 안내지도에도 나와 있다는 물고기 계단. Why? 상인들의 원성도 높습니다. 10년 동안 일궈진 어떤 문화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워진 거는 일종의 문화 테러라고 생각하고 너무 무시무시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와보면 벽화가 지워져 있고 또 어느 날은 라카로 막 죽이는 살리네 막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왜 이런지를 일일이 다 우리가 설명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억울하고. 그럼 물고기 계단은 왜 지워진 걸까요? 이 마을에서 38년째 살고 있는 김이남 씨 가족. 여기 조용이라고 써놓은 거는 누가? 우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옛날에 이거 있기 전엔 진짜 조용했어요. 이게 차도 안 다니고. 근데 지금은 뭐 밤낮으로 찾아다니지. 주일날이면은 말도 못해요. 근데 얼마나 괴로우면은 저기다 빨갛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보기 흉해요. 내 집인데. 예. 여기가 물개리 계단이잖아요. 거기 여기가. 이게 바로 여기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저기가.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어 함께 사는 딸 부부가 직접 벽화를 지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처음 이사 온 게 81년도에 이사 왔어요. 그랬으면은 그 당시에 그게 있었으면 우리가 그 지우면 우리가 진짜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지만 이건 느닷없이 자다가 물벼락 맞는 거야. 벼락 맞는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림 그려놓고서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 사람 아유 기가 막혀도 이유로 말 수 없는 게 이게 부자 동네 같았으면 언감생신 될 일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웃기는 거고 너무 힘든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벌금까지 물게 됐다니까. 그럼 처음에 이거 그릴 때는 누가 허락을 한 거예요? 우리는 허락 안 했어요. 모르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려져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벽화를 지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기물 손괴죄로 벌금 700만 원을 부과한 상태. 이 때문에 가족들은 항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평생 봉제일을 하며 소박하게 살아온 김이남 씨로선 어쩜 말 그대로 날벼락 같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사 가는 사람들은 여기 그때가 이제 이게 땅값이 오르니까 바로 팔고 올라갔어요. 예. 그게 돈이 되니까 갔지만 나 같은 경우는 팔고 갈 만한 게 안 되니까 여기서 이거 팔아갖고 이 돈 갖고는 어디가 못 사니까 부자는 저 뭐 시골로 나가면 모를까. 아직도 벽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 계단엔 꽃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 또한 지난해 4월에 지워졌습니다. 꽃벽화를 지웠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 원을 부과받은 박종덕 씨 가족. 그들 또한 요즘 사는 게 아닙니다. 40년째 이곳 주민으로 살아온 박종덕 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화단에도 뭘 갖다 항상 심고 그랬는데 뭐 나가기도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아주 쪽팔려갖고. 그래서 화단도 못 심어요. 안 심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좀 되게 불쾌한가 봐요. 사람이 많아. 상당히 불쾌해요. 좋은 표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까?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이 연세들도 계시고 그런데 좀 모멸감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수시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데요. 이게 이 마을 사람, 여기에 관광 오는 사람도 사실 이 마을을 안 보면은 오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도. 그럼 우리도 솔직히 그래요. 그럼 저 아래서 막아가지고 절로 돌리라 이거예요. 마을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던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실제 여기 거주하는 주민들 사는 이런 게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저희 주민 입장에서 그런 거 보여주기가 싫은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했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마을. 이 마을이 오히려 이곳 주민들에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오후 우리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물고기 계단 옆에 사는 김이남 씨 집. 김이남 씨의 딸 맹소영 씨는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루 종일 관광객과 함께 살다시피 합니다. 책상이 이 위치가 아니었어요? 예, 여기가 있었어. 이제 보세요.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이게 책상이 이 밑에, 창문이 밑에까지 있거든요. 담배를 피면 냄새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는. 방 안은 물론 화장실에서도 낯선 이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다 보이시죠?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설치해 이 집 주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 지켜봤습니다. 물고기 벽화가 있던 계단은 하루 종일 잠잠할 틈이 없습니다. 집안과 계단은 또 얼마나 가까운지 창문을 통해 계단에서의 상황도 생중계되는데요. 교복을 빌려 입고 추억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겐 주민들의 상황을 살펴볼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소음 측정 결과 최소 50데시벨에서 90데시벨까지 올라갑니다. 80데시벨이면 지하철 소음과 맞먹습니다.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떠들고 저희가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아 네 이러고 말하는데 방송 몇 번 타더니 저희 여기 원래 관광지인데 왜 저희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이러면서 되려 저희한테 욕을 하고
조금 보복성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웃들 간에도 조금 소통도 안 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다니게 됐어요. 구청이나 나라에서 여기가 관광지인지 주거지인지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드릴게요. 사드릴까요? 요즘엔 좀 뜸해졌지만 2년 전만 해도 주말이면 관광객이 4~5천 명에 달했던 이화마을. 마을이 유명해지자 후미진 골목에까지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떡볶이와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 나은희 씨. 얼마 전까지 이 마을에 살았던 나은희 씨는 아픈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벽화가 먹고 살 길을 마련해준 셈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좀 시끄러워서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가 관광객들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낮에는 거의 집에들 없어요. 어르신, 노인들은 다 경로당 가시지 젊은 사람들 직장 나가고 밤에 시끄러우면 저도 반대죠. 근데 밤에는 진짜 조용해져. 상인들은 아무래도 소음 문제에 대해 너그러운 편입니다. 마을 초입, 중심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벽화를 지은 주민들과는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죠. 그다음에 다 예뻐. 요거는 귀여운 스타일이고 피아오리야. 피아오리야. 요새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죠. 사진의 배경으로 벽화의 인기가 높다 보니 일부 상인들은 그 누구보다 간절히 벽화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서 집값이 올라간 거야.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평당 100만 원이 간다 이러면 지금 1,000만 원, 2천만 원씩 가고 팔고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 없어지고 두 번째 없었을 때는 막 이게 진짜 이렇게 꿈을 꾸듯이 없어지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날개 그래도 하나 갖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하는데 저는 관광객이 오면 굉장히 소중해요. 저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멀리서 미리 1년 전에 스케줄 6개월 전 짜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저는 친절하게 진짜 정말 마음을 바쳐서 안내를 해주고 사진을 더 많이 찍어서 보내요. 꽃게단하고 물고기단을 빨리 살려서 저걸 원복귀를 빨리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벽화를 지우고 싶은 이들과 살리고 싶은 이들. 마을이 관광지가 된 후 주민들 사이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른바 뜨고 있는 동네 서촌입니다. 한옥과 빌라가 밀집한 전형적인 주거지였던 서촌. 관광객이 몰려든 이후부터 마을 풍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직 조그만 인쇄사나 그런 게 조금 남아있긴 있는데 이쪽 길은요. 그런데 많이 없어지고 이제 사업화 건물들이 이쪽도 좀 많이 생기고 시작했거든요. 이 일대에 즐비했던 한옥은 하나둘씩 카페나 상점으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죠. 휴일에 오시면은 여기에 차들이 못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는데 비켜달라고 빵빵거리면 뭐라고 하냐면은 왜 이런 데를 차 끌고 오냐고. 그런데 우리가 주민이거든요. 어디 나갔다 들어오는 길이고 나가는 길인데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게 그리고 빵빵거려도 안 비켜주니까요. 사진 찍느라 바쁘거든요. 지금 1층만 거의 상가고요. 2층부터는 다 가족들이 살고 있는 주택들이에요. 어린이집 옆에 바로 술집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서 맥주 2잔 무료. 유흥시설이 별로 없어 아이 키우기가 좋았던 마을. 그것도 이젠 다 옛 이야기인가 봅니다. 동네는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고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주민들보다
관광객이 더 우선시되는 동네 분위기가 요즘 서촌 주민들의 걱정거리죠. 그럼 좀 아이들도 이렇게 좀 관심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동네 빈가게가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세탁소 내보내고 뭐 꽃가게 내보내고 빈가게가 계속 임대야. 임대료도 올리면서 그 관광객을 위한 가게를 만들지 뭐 우리가 필요한 뭐 세탁소나 이런 거 갑자기 또 세탁소는 나 지금 말하면 웃긴데 세탁소 다 없어졌었잖아요. 다시 많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세탁소가 다 없어지고 프랜차이즈가 왔어요. 프랜차이즈가 그 동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했던 가게가 나가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이 들어오는 거야. 서촌에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집값은 계속 올라가죠. 이미 저 큰애나 이제 둘째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학을 많이 갔어요. 왜냐면 전세값이나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계속 이 관광지화가 가속화될수록 사는 사람들은 계속 떠나고 저는 그럼 결국은 그렇게 세트장처럼 남는 마을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그럼 과연 관광객들이 또 오냐 이건 또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좀 고리를 좀 끊는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북촌, 홍대 등 서울에서 이른바 뜨는 지역으로 알려진 동네는 거의 모두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고 부동산 값이 오르고 그 때문에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죠. 주말 아침이면 한 주택가에서 시위가 시작됩니다. 건물주와 권리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내 물건이 그대로 있는데 집행이 온전히 완료된 것도 아닌 내 가게를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고요한 성촌동 주민 여러분들의 휴일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촌에서 천연 염색옷 가게를 하다 내쫓기게 된 김영리 씨. 건물주에게 권리금 판환을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 대학로에서 성대 앞에서 옷가게 7년 하다가 거기서도 2억 7천만 원 못 받고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또 2년 동안 건물주가 3번 바뀌면서 6개월 가지고 있다 시세차 2억 딱 보고 팔더라고요. 그리고 9개월 가지고 있다가 시세차 2억 보고 팔고 2년 동안 건물주 3번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5년 2010년 2월에 들어왔으니까요. 2년 동안 재판하고 거의 7년 가까이 이러고 지내는 것 같네요. 시위가 끝나면 김영리 씨는 자신의 가게가 있던 건물 앞에서 좌판을 엽니다. 가게도 없고 가진 돈도 없기에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일이죠. 북촌의 땅값이 오르면서 건물주들은 시세 차익을 챙기고 떠났지만 임차인들은 오히려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지금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 보호를 받지만 분쟁이 생긴 건 법이 시행되기 직전 때문에 법적으로는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더 지난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ave a good day. Good luck. Bye bye. Thank you. Bye bye.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쳤지만 김영리 씨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신용불량 상태에 놓였는데 여하튼 계속 빚이 늘어나고 지인들 도움과 빚으로 살고 있어요. 막막해요. 여러 측면에서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더 벼랑 끝에 놓을 것 같아요. 관광객이 몰릴수록 점점 더 비싸지는 마을. 과연 관광객과 상인 그리고 주민들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관광지. 그중 하나는 아마도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일 겁니다. 산허리를 따라 들어선 계단식집이 독특한 풍경을 연출하는 마을. 해운대, 태종대와 더불어 부산 최대의 관광 명소로 떠올랐는데요.
마을 곳곳에 그려진 그림들. 평범한 산동네가 유명해진 건 정부 주도의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죠. 지난해 관광객 수만 해도 186만 명. 마을엔 늘 사람이 넘칩니다. 너무 좋고요. 나 여기 처음 왔었거든요. 사람 소문만 듣고 왔는데 그림도 좋고 정서도 좋고 할머니들 앉아서 안내도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관광 코스는 주로 마을 골목길입니다. 골목을 구경하지 않고서는 감천마을을 다 봤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여전히 수백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늘 노출돼 있는 주민들, 주로 어르신들이죠. 하루 종일 집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겐 관광객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상추? 날이 따뜻하니 할 일이 있는겨. 이런 기나 이래 심어놓으면 먹는 거는 뜯어먹거든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옳게 문으로 이렇게 열어놓을 수가 있나. 저거 뭐예요? 문 열어놓으면 쳐다보는 거예요? 관광들 속에 도둑놈도 있다니까. 문을 열고 들어온다니까. 낮에 차 타고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비주질 않아요. 앞만 빵빵 굴리도. 아무 지붕이라 다 올라가요. 뭐 안 올라간 데가 있나 뭐. 아, 저기 까만 데 말씀하시는 거죠? 저런 데로 저런 데로 다 올라가고. 옥상 같은 데 저런 데 다 올라가지. 뭐 문 걸어놔도 다 열고 올라가서 사람 없으면 그 안에가 밥 먹지 뭐. 그런 게 누가 좋다 하겠어요? 안 좋다지. 아, 밥도 먹어요? 내도 없는데 밥도 먹더라잖아요. 옥상에 올라앉아서 저것 거지. 이렇게나 불만이 많은데 주민들은 어떻게 참고 견디는 걸까요? 마을 입구에 있는 목욕탕입니다. 뜬금없이 웬 목욕탕이냐고 하실 텐데요. 이건 마을에서 얻은 관광 수입으로 만든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 전용이죠. 한 달에 많은 걸 주니까 이게 자꾸 이제 그런데 토요일 날은 이제 남자, 일요일 날은 여자, 또 월요일 날은 남자, 화요일은 여자, 일주일에 4번 하는 거야. 단돈 10,000원에 한 달에 8번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요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손을 등 미는 거지. 아, 몸을 이렇게. 그렇지. 관광 수입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끈 올렸네. 주섬주섬 이불을 챙겨놨는데요. 이따가 오후 되어 갖다 드릴게요. 다 말르면은. 예. 아이고, 무겁다. 어때요? 이거 해주니까, 이불?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그 힘드셨어요? 아이고, 이거 그거하고 빠지도 먹으니까 힘이 들어가죠. 동네 주민들을 위한 무료 이불 빨래 서비스. 가져온 이불은 동네 빨래방에서 곧바로 세탁됩니다. 이제 사람이 많이 오다 보면은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하거든요. 시끄럽고. 그래서 이제 하는 사업으로 매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억 정도를 또 전 주민에게 환원을 했고, 또 행복버스도 작년에 사가지고 계속 이제 열심히 또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행복버스도 주말에 한 400명, 500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을 주민협의회는 게스트하우스, 식당 등 여러 개의 마을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익으로 목욕시설을 운영하고 낡은 집을 수리해주죠. 여기 앞에 있어요.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빨래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관광객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주민 전용 버스도 운행합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도 제공하고요.
없는 사람, 나이 먹은 사람 그냥 완전히 침체된 그 마을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잖아요. 그래도 뭐가 좀 발전이 되는 마을이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전망이 좀 밝지 않느냐. 우리 주민은 그래 보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관광지의 주민으로 살게 된 사람들. 그곳에서 생긴 갈등을 한 번에 해소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수익을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꿈꿀 때 비로소 주민들에게도 관광객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이것만은 알아두셨어요? 뭐 봄에 꽃도 피는데 꽃도 보면서 축제도 하고 얼마나 좋아. 오이 김치 깍두기 20대들도 정치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그 세대를 잘 아우러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좀 책임에 임해주셨으면. 여러분 포토 한 번만. 마성이 국회의사 나온 날